우리는 늘 어떤 라면을 먹습니까, 여러분? 삿더 라면을 먹으면 가난해져. 행동 라면을 먹어야 돼. 사놓고 사놓은 라면, 오케이? 삿더 라면이 아니라 뭐라? 사놓은 라면.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여기 보면 공포로 인해 언론이 모두 부정적 기사의 도배 시절입니다. IMF, 닷컴 버블 이후에 힘들었던 시절, 이라크 전쟁이 왔을 때 이라크 전쟁 발발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차하정 장세가 일어났죠. 이때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 불리기 시작했던 초반기입니다. 엄청난 급등이 있었고, 또 여기서 또 서브프라임이 이제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는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한일 무역 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다시피 2020 코로나 사태 터졌습니다. 주식은 원래 이 자체 생리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박스권 하다가 상승했다 떨어졌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즉 투자가들의 심리합입니다. 그 심리합이 이 미스터 마켓을 춤추게 합니다. 어떨 때는 미스터 마켓을 오버슈팅 시키고 어떨 때는 언더슈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변동폭을 따먹게 해서 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많이 나왔고, 기업은 그냥 말로만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보편에서는 이런 말 하죠. 본인이 10년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을 거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10년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최소 10년, 최소 20년을 투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그 안에는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그렇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죠. 바로 그 나라와 그 기업의 저점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롤링은 있지만 기업도, 성장하는 기업의 특징은 좋은 기업, 모범적인 기업, 모범생인 기업들은요, 저점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폭락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장기 투자가들이 지금 정도면 배당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조금 내가 뭐 손실 보면 어때? 지분 늘려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되지 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바닥을 내려갈 확률이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숲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IMF 때 세상이 끝날 것 같았고, 이때 공포는 정말 하늘을 찔렀죠. 왜요? 종목별로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80% 하락한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물량이 애국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이때 봐보세요. 그때 당시 신문을 발췌했는데요. IMF 200억 달러 요청했다. 지원금 550억 달러 확정.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때 뭐 달러 없고 뭐 막 난리가 났죠. 원달러 막 1,500원 돌파하고 막 2,000달러 돌파해서 딜러들 그때 얼굴이 사색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달러당 1,500원과 2,000원 돌파했을 때 표정들입니다. 표정.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00원이 3,000원 가지 않을까. 이 불안함이 엄청 많았다. 이분들이 이 표정 질 때가 꼭지였거든요, 사실은. 이현희는 이해가 돼. 1,500원이었으니까. 그러다가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억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막 온 나라가 뉴스 미디어가 막 이랬거든요. 그때 그 화면을 좀 캡처했는데 앵커가 이런 말 했죠. 실로 부끄럽고 지옥스러운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시인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들이 끼어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3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오프닝입니다. 이게 그때 대통령 선거랑 맞물렸었죠. 요즘 직장을 잃거나 생활과 시달린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가정이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온통 나라는 힘들고 부도나고 막 엄청났습니다. 왜냐면 은행이 부도나니까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흑자 부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게 해서 기업들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줄 도산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인위적인 해수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글로벌 세력들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짜놓은 판이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 금융에 대해서 눈이 껴 있었다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했다면 우리나라 산업자본이나 은행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만큼은 그때 애국인에게 뺏기지 않았을 텐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뭔가 다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100대 0은 없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라크 전쟁 때 표지 군인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90년도에는요. 걸프전 때 S&P가 20%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03년도에도 주가가 또 20% 떨어진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라크 전쟁 발발한 당일날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경기가 잘 풀려가다가 고점을 찍었을 때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때는 이제는 전 세계 공장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부터 해서 좋아지는 경제가 살아나는 사이클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 기업 실적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선반영이 반영되면서부터,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부터 엄청난 차하정 장세가 일어나죠. 바닥일 때 저점을 맞추는 것은 어쩌다 한번 맞출 수 있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포가 지배적일 때는 바닥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까지 빠질지는 몰라.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의 시점이 여기라고 칩시다. 내가 여기에 와 있어. 근데 앞으로 이만큼은 빠질지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면 안 되겠죠. 그냥 6개월 동안 나는 모르겠어. 그냥 6개월 동안 바보처럼 이렇게 할 거야.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방식으로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나눠서 산다. 그냥 기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분할 매수한다. 그랬더니 어머 6개월이 아니라 2달 만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월치 사는 평균가가 있고 올라갈 때 조금 더 사면 결국 자기는 중간 가격은 사게 되는 거거든요. 바닥은 못 사도. 그리고 나중에 급등하고 나서 추격 매수 안 하게 되는 게 유일하거든요. 투자는 절대로 고점에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리가 무너지고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에 휩쓸려 가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 세력들이 만든 그 공포에 여러분들이 억눌리고 시달려서 결국은 여러분 자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세력들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포가 가득일 때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여유자금으로 공포일 때 사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종목을 산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 찍어내는 기업, 카더라 통신의 작전주, 세력주 이런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4년 동안 점점 재무제표가 엉망인 기업 아니에요. 그런 기업은 우리 간신권에서 바뀝니다. 그 종목들은 나쁜 질의 세력들에 갖고 노는 작품이라서 여러분 돈을 언제든 털릴 수 있어요. 좋은 종목은요, 30%, 40% 밀리면요, 아주 좋은 질의 양질의 자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저가매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닥을 추락을 막아주지만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기업들 담보도 하나도 없고 실적도 없는 기업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90%가 넘는 그 안 좋은 종목에는 개인들의 지분을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름이 유명하다 해서 좋은 기업 아닙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업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ROE가 몇 프로인지,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5년 동안, 1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미래 먹거리에서 얼마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등, 그리고 4차, 5차 산업 대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이런 저력들이 쌓이는 거죠. 그런 기업에 내 지분이 들어가서 파이가 커지면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성장의 열매를 주주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공포가 막상 오면 손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적은 돈으로 자꾸 그때가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공포에 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스카이 다이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처음에. 근데 지상에서부터 엄청 연습합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본능적으로 뛰어낼 수 있도록 어때요? 그리고 낙하산을 잠결에도 펼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공포에 의해서 그걸 못 키면 안 되니까. 그런 반복 훈련을 하면서
1000번을 다이빙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유능한 스카이다이버 군인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고공 침투 요원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결국은 어때요? 좋은 기업 외부에 있는 것 악재의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기업에 하고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30% 40% 날 수 있어요. 버핏이 투자한 종목도 그런 종목이 허다합니다. 근데 버핏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죠? 그는 그 마이너스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버핏 회사에 들어오는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더 떨어졌을 때 지분을 1%, 2%를 더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견뎠더니 시간이 흘러서 200%, 300%, 500%, 1000% 넘는 기한 종목을 갖고 있어서 뭐라고 넣느냐. 역시 버핏이구나 이런 말을 듣죠. 우리도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 외부 악재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기업에 하고 주식의 공포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다? 외부 악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만든 마음의 심리적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심리적 허상에 무너져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잃고 판단 능력을 잃어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이 1억이었는데 1억이었는데 마이너스 5천만 원, 마이너스 8천만 원을 손절하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 주식은 누구한테 갈까요? 헐값에 그 기업을 알고 있는 세력들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주식의 공포, 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 세력들이 만든 공포에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면 결국 지나고 나서 큰 후회를 낳게 된다. 공포가 어때요? 지배하는 구간입니까? 희열이 늘어나는 구간입니까? 이때처럼 지금도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어때요? 씨가 마르고 있죠. 이게 상승 1파, 2파, 큰 상승 3파가 지금 이것을 세력들이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량을 뺏고 있는 중입니다. 야금야금. 그러니 쫄보가 되지 마시고 저의 리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굳건히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